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설 현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는지, 그리고 각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원도급사, 일단은 이제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원도급사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모든 부분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의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장에 가시면 현장을 총괄 책임하게 되는 현장 소장이 계시고요. 그 아래에 공사, 공무, 안전, 품질, 그리고 관리 이렇게 5가지의 구분을 줘서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현장이 크면 이 각 팀이 여러 가지 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공사 1, 2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장이 작으면 혼자서 뭐 공사 공무를 같이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현장의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기술직, 이제 건축이나 토목직으로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공사팀이나 공무팀의 배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공사팀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이제 건물이 지어지는 부분에 대한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품질이 우리가 원하는 품질대로 협력업체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품질 관리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제 공정대로 이제 스케줄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협력업체 공사 담당분들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혹시 또 하도급을 줬으면 그 하도급의 이제 작업반장 또는 오야지라고도 하거든요. 그분들과 또 직접 협의도 하고요. 이제 심지어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과 필요시에는 일을 하게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많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공무팀에 소속이 되게 되면 이제 주로 하게 되는 일은 원가 관리고요. 원가 관리고 사무실에서 주로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실행 얘기는 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 이제 본사팀과 업무를 조율해야 할 것이 있으면 본사팀과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요. 또 이제 협력업체에서는 이제 거기서 공무 관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돈 관리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잘 안 나가고요. 오히려 현장 나가면은 혼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무는 좀 작은 현장이고 혼자서 하신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과장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공무는 공사를 좀 해봐야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그다음에 공사팀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이제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조금 직급이 있는 분들이 하시게 되고요. 제가 보니까 학벌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은 이제 바로 공무팀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 돌아가는 일을 잘 모르니까 조금 고생하는 케이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팀에 소속이 되게 되면 이제 공무원들과 이제 우리가 뭐 이제 현장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또 신고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준공도 이제 이제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도 하게 됩니다. 이제 공사팀과 공무팀은 이제 서로 많이 엮여 있고요. 공사팀에서 한 일을 공무팀에서 결국에는 금액으로 환전해서 이제 돈을 이제 발주처에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협력업체에 준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팀이 약간 원가 관리와 관련된 부분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원가 관리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근데 주로 모든 돈과 관련된 일은 주로 공무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운영할 때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인원 중 하나가 안전직군입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현장 규모에 따라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되고요.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고 총 공사 금액이 120억 이상, 토목인 경우 150원 이상인 경우에 안전관리자가 한 명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상시 근로자가 600인 이상, 총 공사 금액이 8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2명,
그리고 이제 적혀 있는 대로 매 300인 추가될 때마다 또 800억에서 700억이 추가될 때마다 1인씩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시 근로자 600인이라 하면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예측을 해서 아니면은 그 상황이 됐을 때 법적 인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안전관리자분으로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작업자분들의 건강 상태도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현장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의 건강을 체크해서 그분의 건강이 이상이 있으면 현장에 못 들어오시게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작업이 이제 안전하지 않게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가한다거나 작업을 이제 안전 부분이 충실히 이제 확보됐을 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도 안전관리자 쪽에서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현장에서 꼭 배치해야 되는 인원이 품질관리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 규모, 이제 금액과 연면적에 따라서 법적으로 인원수를 확보하게끔 이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나와 있고요. 이제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규모를 나눠놨고요. 이제 표를 보시면 되고, 이제 1,000억 원 이상, 연면적 5만 평 이상이면 특급이고, 거기에 따라 실험실 규모를 확보를 하게 해놨습니다. 이제 뭐 연면 뭐 100해배 이상 뭐 등등 나와 있고요. 거기에 따라 건설 기술자가 이제 특급 기술자 1명 이상, 중급 기술자 2명 이상 등 이제 그 기술자의 등급 그리고 인원이 공사 구분에 따라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링크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다 인터넷으로 법령이나 뭐 시행령이나를 확인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냥 제가 PPT에다 정리해 놓은 거고요. 혹시 이 영상을 제가 만든 지금 19년 1월 14일 날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보신다면 꽤 이후에 보신다면 한번 이 규칙이 개정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품질 관리자분들은 이제 품질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험실에서 하는 일들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게 되면 그 콘크리트 타설한 것의 일부를 받아서 몰드를 만들고요. 몰드라 하면은 이제 원통형 모양으로 콘크리트를 양생시켜서 그것을 깨고 강도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우리가 원하는 강도가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수중 양생, 이제 그 몰드를 물에다 넣고 양생을 시키고 이제 깨고 거기에 따른 보고서를 만들어서 감리분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제 자재에 대한 품질 보고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자재가 KS 인증을 받았다, 뭐 그런 거와 관련된 서류를 받고 감리한테 보고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및 기계 직군도 있고요. 그분들은 전기팀이나 기계팀에 소속이 되게 됩니다. 이분들은 공사 공모를 다 같이 보세요. 그 협력업체를 이제 건축직이나 토목직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상대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숙련된 이제 뭐 대리 말년차 이상 되시는 분들은 현장을 이제 작은 현장을 맡게 되시면 두세 개를 한꺼번에 보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이제 도면대로 이제 협력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돈과 관련된 일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을 굉장히 더 빨리 배우는 분들은 이제 전기 및 기계직권 분들이 건설 현장에서 이제 모든 업무를 다 하게 되니까 더 빨리 이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시야가 트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무직군인 경우에 현장에 가게 되면 관리팀에 소속되게 되는데요. 이제 뭐 환경 관리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뭐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먼지가 많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팀에 얘기를 하고요. 또 민원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분들을 만나셔가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현장에서도 이제 현장 일을 해주셔야 되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반장님이 필요하시고 그런 분을 고용하고 그분을 관리하는 일도 이제 관리팀에서 하시게 됩니다. 자재 관리를 적어놨는데요. 이제 현장이 굉장히 크게 되면 이제 자재 관리를 하게 되는 분이 이제 관리팀 소속으로 계신데 아마 공무팀하고도 어차피 돈이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같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주 간략하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현장의 인원들이 구성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숙지를 하시고 현장에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